부산 미소다만의원 수영정 원장 박진선입니다. 위산 저하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위산 분비가 부족해지면서 산성도가 1, 2 정도로 작아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산성도 숫자가 커지는 상태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한 상태이고 숫자가 클수록 산성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위산가다 위산 역류 때문에 위염, 위궤양, 영수성 식도염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럼 위산이 덜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은 것이지 지나치거나 부족해지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위산은 소화에 있어 무기질 영양소 흡수에 있어 살균작용에 있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산 저하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위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에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위산의 작용과 연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산은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위산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소화력이 어떨까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 특히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소화 과정상 위장 다음 단계인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이 때문에 입냄새도 날 수 있고 가스 팽만감과 이것 때문에 복통이나 옆구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가 부글거리고 설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가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으로 볼 수 있네요. 위산은 강한 살균작용을 담당합니다.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살균하여 이러한 균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그런데 위산 저하 때문에 이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균의 침입으로 감염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면역계의 이상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면역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증 환자들 중에선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위산은 무기질 흡수에도 관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분,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철분은 빈혈과 관련이 있고 칼슘은 골다공증, 마그네슘은 근육의 경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꺼풀을 봤을 때 색이 흐리고 손톱이 잘 부러진다거나 피로감이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위산 저하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산 부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너무 많이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처방전을 꼭 확인합니다. 영우성 식도염, 만성위염 때문에 속이 쓰리니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소화기 질환 때문에 온 분이 아니더라도 어디가 아파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진통제 때문에 위장이 아플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아무튼 위산 저하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위산 분비 억제제의 과다 복용이 있습니다. 오래 복용한 분들은 1년이 넘도록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위산 저하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만성 위축성 위염도 있습니다. 위장 점막이 위축되면서 소화액 분비가 저하되고 이 때문에 위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엔 선후 관계를 잘 따져야 합니다.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파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가다 복용해서 생긴 위산 저하증인지 아니면 위축성 위염 때문에 위액 분비가 줄어든 상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화액 분비가 줄어든 분들은 보통 소화불량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속이 쓰리다, 따갑다, 화끈거린다 같은 점막이 자극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은 별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액 분비가 줄어든 상태니 점막을 자극하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생강 같은 한약재를 복용하면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나 매실같이 신 것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위산분비 억제제를 가다 복용하여 생긴 위산 저하증은 우선 점막이 자극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때문에 괴롭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속쓰림도 있고 위산 저하증 때문에 소화도 안 되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맵거나 신 음식,
예를 들어 생강이나 산사 같은 한약재를 복용하면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분비 억제제의 복용을 중단하고 위장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점액질 성분의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편입니다. 속쓰림이 심한 분은 위산분비 억제제를 단번에 중단하지 못하고 위험이 나아지는 상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산 저하증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속이 쓰리고 아파서 중단하지 못하는 상태이니 점막 재생 치료를 통해 위축소 위험이 좋아지면 위산을 견뎌낼 수 있는 점막 상태를 만든 후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위산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들,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소화불량과 가스팽만, 특히 단백질 음식을 소화 못 시키는 분, 위산 부족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병이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산 저하증이라 생각하면 혹시 내가 먹는 약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약을 중단해야 위산 저하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속이 쓰려서 약을 못 끊는다면 한의원에 치료하러 오세요. 매실 식초는 위산 저하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